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한가운데서 터져버린 뜨거운 역설의 밤, 바로 임영웅 뭉쳐야 찬다 편파 논란과 인천 콘서트의 대조적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전혀 다른 감정이 교차했던 그 순간,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5년 10월 19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임영웅 콘서트의 마지막 날, 하늘빛 물결 속에서 수만 명의 팬들이 울고 웃으며 그와 함께 호흡하던 바로 그 시간, 반대편 TV 화면에서는 SBS 예능 프로그램 뭉쳐야 찬다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댓글창이 폭발했다는 겁니다. 다신 안 본다. 이건 예능이 아니다. 팬들은 격렬히 분노했고 동시에 시청률은 오히려 치솟았습니다. 감동과 분노, 그 상반된 감정이 같은 시간대에 폭발한 이 상황은 단순한 논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물과 한 팬덤의 가치 충돌이자 존중의 문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날 당신은 어떤 쪽에 있었나요? 콘서트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던 팬 중 한 명이었나요? 아니면 TV 앞에서 불편한 마음으로 중계를 지켜보던 시청자였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 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태도와 수십만 팬덤이 지켜온 품격의 세계관이 충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들여다볼 이 서사는 감정의 파도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감동의 절정과 분노의 절벽이 같은 날, 같은 인물로 인해 동시에 생겨났다는 사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영웅의 진심이 만들어낸 감동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방송이 보여준 편파적인 태도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두 감정이 맞부딪히는 그 지점에서 팬들은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사랑을 지킬 것인가?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감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분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이해받고 싶음, 존중받고 싶음, 그리고 함께 있고 싶음이라는 인간적인 본질을 다시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잠시 멘트 중간 삽입,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깊이 있고 진실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어주십시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봅시다. 그날 밤, 수많은 시청자들이 이건 너무했다 며 분노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경기 결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패배가 아니라 대우가 문제였습니다. 방송 내내 반복된 편파 응원, 상대팀만 응원하는 중계진의 목소리, 그리고 임영웅의 플레이가 편집 과정에서 잘려나가거나 실수 장면만 반복되는 비매너 편집. 팬들의 눈에는 이것이 단순한 오해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명백히 존중받지 못한 대우였습니다. 임영웅은 언제나 품격을 지키며 무대 위에서는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팬들도 그가 보여주는 예의와 태도를 가장 큰 자부심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뭉쳐야 찬다에서 보여준 화면은 그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마치 그가 진심을 다해 참여한 경기마저도 희화화된 듯한 연출. 팬들이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기 결과가 아닌 자신들이 믿고 지켜온 임영웅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이날 이후 각종 커뮤니티에는 수천 개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다신 안 본다. 우리 영웅을 이렇게 다루다니. 예능이라도 선 넘었다. 팬들은 단순히 분노를 표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공간에서는 더 이상 머물지 않겠다는 일종의 자존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 본인은 침묵했습니다. 그가 직접 나서지 않았음에도 팬들은 그의 진심을 알았고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가 늘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화내지 않고 말 한마디조차 신중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팬들은 이번 일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를 향한 공격은 곧 자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그날의 충돌은 한담의 감정 폭발이 아니라 수년간 쌓여온 신뢰와 존중의 균열이었습니다. 팬들은 자신들이 지켜온 세계관이 무너지는 순간을 본 겁니다. 그것이 분노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단순히 이겼냐, 졌냐의 문제가 아닌 대우받지 못한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평생 응원해온 아티스트가 방송에서 조롱당하고 그의 진심이 가볍게 다뤄지는 걸 보았다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면 당신도 댓글창에 손을 얹었을까요? 감동과 분노가 공존한 그 밤, 이명웅 팬덤은 왜 울었을까요? 그리고 그 울음 끝에는 어떤 결심이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갈 시간입니다. 다음 장면에서 팬들의 분노 너머의 숨은 감동의 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팬들의 분노는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자신들이 수년간 함께 쌓아올린 이명웅의 세계관을 지키려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언제나 팬들을 향해 존중과 감사로 답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한마디, 노래하는 한 소절마다 품격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스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그 품격을 공유하며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뭉쳐야 찬다에서 보여진 장면들은 그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듯 했습니다. 경기 중계진이 상대팀만 응원하고 그의 이름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골문 앞에서의 멋진 장면은 잘려나가고 실수만 반복되었습니다. 팬들의 눈에는 그것이 의도적인 희화화처럼 비쳤습니다. 그 순간 분노는 단순한 불쾌함이 아니라 모욕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켜온 세계는 곧 자신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명웅의 팬들은 단순히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웅시대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콘서트 티켓 예매부터 봉사활동, 생일 이벤트, 기부 캠페인까지 그 모든 행위는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가치 공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을 응원하면 세상도 조금은 따뜻해진다는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방송에서 그 믿음이 조롱당한 듯한 장면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그 상처의 무게를 덜어준 것도 결국 이명웅 본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인천 콘서트 현장에서였습니다. 팬들이 TV 속에서 분노하던 그날 밤, 인천 송도에서는 정반대의 감정이 흘렀습니다. 수만 명의 팬들이 하나 되어 울고 웃으며 그의 세계관을 오감으로 체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입장하는 순간부터 따뜻한 환대가 시작됐습니다. 아히어로 라운지라 불리는 공간에서 무료 커피와 율무차가 제공되고 휴대폰 충전 서비스와 기념품까지 세심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배려로 시작해 감사로 끝나는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이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명웅 브랜드의 정수가 고스란히 녹아든 체험이었습니다. 팬들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그의 세계관 안의 주인공이었고 그는 무대 위에서 그 세계를 완성했습니다. 조명 하나, 카메라 앵글 하나에도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면서 관객석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노래의 마지막 소절이 끝나면 미소를 짓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줘서 고마워요. 그 짧은 인사에 팬들은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나의 존재를 알아봐줘서 고맙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팬들은 깨달았습니다. 존중은 말로 얻는 게 아니라 태도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명웅은 그 태도를 언제나 지켜왔습니다. 그가 보여준 세심한 배려는 팬들에게 우리는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고 그 확신이야말로 팬덤을 하나로 묶는 근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논란에서 팬들이 분노한 이유는 단순히 방송의 편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켜온 품격이 훼손되었다는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팬들은 자신들이 이명웅을 통해 경험했던 존중의 세계를 세상이 무시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가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살아온 가치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콘서트는 그 상처를 어루만지는 힐링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무대 위 이명웅은 팬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있기에 제가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은 분노로 얼어붙었던 마음을 단숨에 녹여버렸습니다. 팬들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분노가 아니라 진심이야. 그의 진심은 결국 모든 상처를 감동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명웅이라는 이름이 가진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감정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분노를 공감으로, 상처를 자부심으로, 그리고 논란을 감동으로 바꾸는 힘.
그게 바로 임영웅 현상의 본질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팬들이 다신 안 본다고 선언했는데 왜 시청률은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수십만 팬이 보이콧을 외쳤는데 왜 뭉쳐야 찬다는 오히려 더 주목받았을까요? 이제 그 미스터리의 문을 열 시간입니다. 다음 장면에서 시청률이 대박이 된 진짜 이유를 파헤쳐보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수십만 명의 팬들이 다신 안 본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뭉쳐야 찬다의 시청률은 오히려 전주와 거의 같았습니다. 3.7%에서 3.6%, 단 0.1%의 하락이었죠. 이건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임영웅이라는 이름이 가진 사회적 파급력을 증명하는 지표였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보이콧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프로그램은 급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유지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은 인천 콘서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즉, 수만 명의 코어 팬들이 현장에 있었고 물리적으로 방송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유지되었다는 건 프로그램을 떠받친다는 시청자 그룹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시청자 그룹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분노했지만 끝까지 지켜본 팬들. 둘째, 뭉쳐야 찬다의 기존 시청자층. 셋째, 호기심에 채널을 돌린 일반 대중. 먼저 첫 번째 그룹부터 봅시다. 이들은 가장 복잡한 감정을 가진 시청자였습니다. 화가 나서 TV를 끄고 싶었지만 임영웅이 혹시라도 다치지 않을까? 마지막에 한 골을 넣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시청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시청이 아니었습니다. 지켜봄이라는 책임감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팬으로서의 의무감으로 끝까지 남았습니다. 적어도 끝은 봐야 해. 이 감정은 역설적으로 방송의 시청률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뭉쳐야 찬다의 고정 시청자들입니다. 이들은 임영웅의 팬도 안티도 아닙니다. 그저 프로그램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주 같은 시간대에 채널을 맞추는 이들의 시청률은 약 2%대를 꾸준히 유지해왔습니다. 이들은 프로그램의 기본 뼈대를 만들어주는 충성 시청자층입니다. 이들은 논란이 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들의 존재 덕분에 시청률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그룹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임영웅을 잘 몰랐던 일반 시청자들입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논란을 접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편파였나? 임영웅이 그렇게 무시당했다고? 그리고 직접 확인하기 위해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 호기심이 일시적인 시청률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즉, 논란이 오히려 새로운 시청자를 불러온 겁니다. 이 세 그룹이 합쳐져 3.6%라는 시청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분노가 시청률을 올리고 논란이 화제를 확산시킨 결과였습니다. 임영웅이라는 세 글자가 등장하는 순간 방송은 팬덤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관심사로 바뀝니다. 그의 이름 하나로 예능은 이슈가 되고 이슈는 곧 시청률이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생깁니다. 팬덤의 분노가 시청률 하락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유지 혹은 상승을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분노가 단절이 아니라 참여의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도 끝까지 본 뒤 평가하고 싶어 합니다. 즉, 확인 욕구가 분노를 눌러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분노하면 바로 TV를 끄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끝까지 보고 판단하려는 사람인가요? 이번 시청률 3.6%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분노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임영웅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바로 임영웅 현상의 힘입니다. 이 수치는 냉정한 통계가 아니라 그가 대중에게 얼마나 큰 존재감을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수십만 명의 팬이 콘서트장에 있어도 수많은 시청자가 보이콧을 선언해도 결국 사람들은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일까가 궁금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로 TV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 호기심과 존중이 바로 3.6%의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날 방송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임영웅은 과연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는 해명했을까요? 아니면 침묵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한마디는 어떻게 모든 상황을 뒤집었을까요? 이제 다음 장면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봅시다.